네, 반갑습니다. 윤홍근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나도 괜찮으시죠? 예. 조금 전에 제가 스마일이라는 제 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저는 F&B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B 사업을 하면서 제가 저희 치킨대학에 맨 먼저 들어오면은 우리 이 프랜차이즈 사업은 무형의 지식산업이고 교육산업입니다. 즉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그런데 프랜차이즈 산업은 사업의 운영의 지식을 가지고 이분들에게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 전파를 해서 사업의 문외한인 이런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을 저희들의 시스템에 의해서 가장 짧은 시간에 이렇게 프로 사업가로 만들어서 성공을 시키는 것이 저희 사업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고 본질이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에 문외한이시고 그리고 모처럼 만에 이제 다 뭐 직장 생활을 끝내셨다거나 또는 중간에 또는 셀러리맨을 끝내고 창업을 원하신다든가 또는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직장 평범한 생활을 하시던 분들에게 들어오시면 제일 어려운 것이 웃는 것입니다. 웃는 것. 그리고 또 인사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들어오면은 하시는 말씀이 제일 먼저 교육 딱 시작하자마자 인사하는 법부터 시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하하하 하고 웃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외식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웃기 시작해서 밤에 눈을 감는 순간 그리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본인이 사망을 해서 입관할 때까지 웃고 있어야 한다는 게 우리 외식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전파하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왜 웃는 습관은 항상 얼굴에 이렇게 항상 미소가 나타나야만 웃을 수 있지 가만히 있다가 웃으라고 하면 그것처럼 멀쩡한 아마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 한번 웃어보실까요? 제일 자들 웃으시는 분한테 아까 3장씩 치킨 쿠폰을 제가 안다는데 어디 제일 잘 웃으시는 분 결정됐습니까? 어디요? 2천 불 때문에 안 보여요. 우리 직원분들 두 분만 골라서 주세요. 두 분만. 웃으니까 기분 좋으시죠? 역시 웃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야만 기분이 아마 좋으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이렇게 웃고 하루를 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보고 제목을 정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제목을 정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눌까. 정말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좌석에 앉아서 실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만일에 여러분과 함께 이 나이가 되어서 여러분하고 같이 앉아 있을 수 있다면 제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청년이여 꿈을 꾸면 되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뭐라고 했느냐 돼지를 그려놨구만요. 그렇죠? 지금 돼지 보입니까? 여러분들 보이세요? 여기에 하여튼 뭐 잘 안 나오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여기에 돼지가 맑게 울고 있는데 그 뒤에
이 커다란 이 황금 덩어리들이, 황금 주화가 이렇게 우르륵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고, 물론 부를 축적한다는 것 자체가 성공의 아마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부가 있다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가 있다. 많은 사람을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마음껏 진행할 수 있고, 많이 또 봉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청년이 되어라라는 얘기지 돼지가 되어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대신 돼지꿈은 항상 이렇게 좋은 행운을 몰고 오니까, 어제 혹시 돼지꿈 꾸신 분 있으세요? 오케이. 돼지꿈 꾸시는 분한테는 역시 황금이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치킨 쿠폰 하나 전해주세요. BBQ 회장하고 하니까 좋죠, 여러분들. 그래야 여러분들한테도 여기 와서 강의도 들으시고 얘기도 듣고, 그리고 또 얻어가는 것도 있어야 요즘 MZ세대의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오늘 제목으로 아마 제 1장으로 Leaders Responsibility, 리더로서의 책임감에 대해서 아마 지금 주제가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책임감 있는 사람. 우리 여학생분 어느 분이 얘기하셨어요? 우리 여기도 한 장 드리세요. 대답 잘하면 무조건 하여튼 이 상품이 나가니까 잘 대답하시고 하세요. 저는 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종손이라는 얘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종갓집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대대로 맏아들로 태어나고 그 집의 가문을 이어가는 사람을 종손이라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요즘은 이제 거의 2인 자녀 시대 또는 1인 자녀 시대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 1명, 2명으로 가정이 이루어져 있는데, 과거에는 많게는 저희들 세대는 10명까지 한 가족이 이루어져 있고, 또는 저는 사형제로, 사남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랑스럽게도 제가 윤씨 가문의 종손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손이라는 이것 자체의 무게가 어떠한 무게냐, 이것은 이 무게를 저는 한 번이라도 이 종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힘들지 않느냐, 혹시 어렵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제가 수없이 들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 무게라고 느껴본 적이 없다. 그 부분을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누리는 권리에 따른 그러한 저의 행동의 어떤 의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 의무가 나쁜 의무가 아니고, 제가 무게를 느끼고 이 부분의 무게 때문에 저의 할 일을 하지 못한 게 아니라, 이러한 책임감이 저의 행동을 제가 방종을 하고, 제가 또 흐트러지고, 또 어쩔 때는 포기하고 싶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절제시켜주는 역할을 이러한 리더가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저는 종손으로 태어나서 제가 3분 과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제 증조모님, 그 다음에 조모님, 그 다음에 제 모친, 이렇게 3분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항상 제 조모님이나 아마 제 어머님은 저를 안아보지도 못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과거에는 종손 집안에 종손으로 태어나니까 증조모님이 안고 계시면 조모님, 어머님은 안아보지도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주어진 게 이 책임감이었습니다. 종손이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약 100여 가구 정도 되는 그러한 집성촌에서 태어났는데, 그 100여 가구가 전부 저희 친인척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이 종갓집이고,
하다 보니까 항상 설이건 추석이건 이 명절에 오면 저희 정조모님을 최고의 어르시니까 뵈려고 오면 그 100여 가구에 있는 분들을 모두 먹여 살려야 된다 하는 생각이 항상 저한테는 들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게 싫지가 않았다. 좋더라. 왜? 그분들을 만족시켜주고 그분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나한테 주어진 그러한 책임이라면 책임이고 또 나한테 주어진 권한이라면 권한으로 느낄 수가 있더라. 이것을 항상 무게다, 책임이다 라고 느끼면은 무게나 책임이 될 것이고, 내가 이 많은 사람을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그러한 나의 권한이 되더라 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이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BBQ라는 기업을 잘 이끌고 왔고 또 글로벌 속에 이 자리를 잘 잡고 왔는데 이제는 조금은 그 책임을 내려놔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솔직히 기업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꼭 책임으로 무게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은 회장이 되었다고 폼나고 그냥 폼만 재고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실은 이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 자체는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게임에 몰두하듯이 또는 여러분들이 음악이나 또는 밴드에 열중하듯이 저한테는 기업을 경영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장난감입니다. 게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바로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저한테 그것을 빼앗는다면 저의 인생이 아마 없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쩔 때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24시간 동안의 의식이 없는 시간을 재워놓고는 나머지는 모든 시간을 BBQ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킨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쉬고 언제 개인을 위한 여가 시간을 갖고 또는 미래를 설계하고 하느냐. 실은 그 시간 동안에 BBQ를 생각하고 그 시간 동안에 치킨을 생각하면 그것 속에 저희 미래가 있고 삶이 있고 그리고 저에게 또 리프레시가 되고 새로운 희망이 생기더라 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회장을 하면서 느껴오는 생각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제가 저희 현재 국내에 운영하는 BBQ가 2,300개입니다. 그리고 기타 브랜드가 약 1,000여 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해외 운영하고 있는 BBQ가 7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4,000여 개 점포를 전 세계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의 한 시간이 저는 4,000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패밀리 사장님들의 한 시간이 모여서 제가 4,000시간만큼의 일을 하고 고민을 해야만 우리 4,000여 명의 우리 패밀리들이 편안하게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분들이 원하는 새로운 성공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임감, 이 부분, 책임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느껴도 좋을 것이다. 이 부분을 나는 책임이 많으니까 나는 이 부분을 해야 되니까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책임감에 대해서 즐겨라. 내가 이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그만큼 권한도 갖고 있을 거 아니냐. 아까 회장이 되면 좋느냐 좋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이 4,300시간을 제가 쓰고 있고 일하고 있지만 또 좋은 것은 4,300시간만큼 남들의 한 시간인데 나는 4,300시간을 마음껏 꿈을 꾸고 그려볼 수가 있다. 아까 말씀드려 꿈꾸는 청년 되지. 여러분들이 그러한 청년이 된다면 여러분의 시간은 4,300시간이 아니라 10,000시간이 될 수도 있고 5,000,000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그렇게 즐겨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보통 이제 저희들이 패밀리 간담회를 합니다. 패밀리라고 하면 제가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에 관련된 법률을 프랜차이즈 협회장 제2대 협회장을 맡으면서 2002년에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에 관련된 법률을 공정위 국장 한 분하고 과장 한 분, 그 다음에 사무관 한 분하고 저하고 앉아서 제가 첫 자부터 끝까지 제가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에 관련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에 관련된 법률을 만들면서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이냐 하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과의 소통이더라고요. 결국 그분은 저한테 제1차 고객입니다. 저희 기업의 경영 이념이 제1고객, 가맹점이 살아야 본사가 산다. 가맹점이 요즘은 제가 가맹점 사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패밀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 가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 가맹점 사장님들, 즉 패밀리 사장님들은 저에게 사업의 동반자이자 저와 같이 사업을 하는 동업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그게 프랜차이즈 사업의 기본입니다. 기본을 가지고 그분들과 어떻게 하면은 서로 상생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프랜차이즈 사업은 결국은 많은 분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사업인데 요즘 들어서 프랜차이즈 산업이 변질이 되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은 오늘 MBN 또 매경 미디어 그룹의 우리 존경하는 장대한 회장님도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장승준 부회장님 그리고 매일경제 소련덕 대표님과 MBN의 이동원 대표이사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프랜차이즈 사업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매일경제가 가장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아마 Y포럼을 이렇게 연세대에서 그동안 장충체육관에서 하다가 14년 만에 이곳에서 진행을 하고 이렇게 1000여 명 이상 되는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하는데 그 부분에 저를 아마 제1 강사를 이렇게 초청을 한 이유도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꿈을 꾸는데 여러분들이 미래를 설계하는데 제가 운영한 이 프랜차이즈 산업이 아마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가장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혹시 만일에 자본이 없다거나 또는 뭐 셀러리맨으로서도 충분히 성공을 할 수 있겠지만 소규모 창업을 통해서 성공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다시 기업가로서의 어떤 생을 걷고 싶다 하는 분이 있다면 아마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저를 첫 번째 강사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패밀리 간담회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95년에 창업을 해가지고 96년 하반기부터 이 가맹점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요즘은 이제 가맹점을 간담회를 진행을 하면 제가 2월부터 시작해갖고 한 3월 초, 4월 초까지 진행을 하는데 매년 이래씩 하니까요. 전국을 돌면서 한 20여 회 진행을 합니다. 한 번 진행하는데 200분씩 100여 개 패밀리를 초청을 해서 부부간에 초청을 하면 한 200분이 오십니다. 그러면 그러한 분들을 다 모셔놓고 어디에서 하느냐? 실은 전국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특급 호텔에서 진행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비용도 비쌉니다. 그분들을 모셔서 한 끼 모셔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되면 한 15만 원에서 보통 20만 원. 2인 가족이면 40만 원. 그리고 선물 준비하고 하루 내 모든 행사를 제가 아침부터 가서 저녁 5시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다 허비를 해야 거의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을 만나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들어가면서 전부 다 놓고 일일이 악수를 제가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실은 악수를 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왜 악수하느냐 그냥 와서 얘기하고 인사하고 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수를 하는 의미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당신과 나는 동업자입니다.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나는 함께 해낼 수 있습니다. 혹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제가 같이 지원하겠습니다. 또 우리 사장님들은 저를 보면서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건강하십시오. 또 우리를 위해서 잘 견뎌주세요 하는 이러한 쇼크도 되고 서로 눈도 맞추고 또 그동안 못 나눴던 덕담도 잠깐씩 나누며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바로 소통과 상생이더라. 이러한 부분이 바로 저의 마음가짐으로 지금까지 가장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어려운 게 이 패밀리 사장들, 즉 가맹점 사장님들과의 소통과 상생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혹시 오해하신 분이 있다면 프랜차이즈 산업이 잘못되었다, 또는 혹시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가 너무 갑질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은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가 의리되어 가지고 저는 이제 이렇게 패밀리 간담회를 하면서 또 동행위원회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동행위원회는 뭐냐, 함께 동행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 97년부터 제가 각 지역의 대표들을 국회의원처럼 본인들의 선출에 의해서 선발을 해서 한 50분씩을 모여서 1년에 2번씩 회사의 가장 중요한 정책을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초미의 관심사인 치킨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올려야 되느냐, 원재료 값이 이렇게 부담이 되는데 우리가 견딜 수 있겠느냐, 마케팅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내고왕도 나온 것입니다. 내고왕 잘 아시죠? 내고왕 나올 때 재밌으셨습니까? 실은 그거 하나로 제가 그 말 한마디로 356억을 제가 썼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은 356억만큼 그렇게 우리 BBQ 치킨을 그냥 공짜로 드실 수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국내에서 이렇게 우리의 이제 가맹점을 4년 만에 1,800개 점포를 4년 만에 1,000개 점포를 개설하고 7년 만에 1,800개 점포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게 전 세계 프랜차이즈 역사의 신화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맥도날드, KFC가 이 창업을 해서 그것도 프랜차이즈 본고장이자 3억 2천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7배나 되는, 그리고 땅덩어리의 크기는 우리의 50배가 되는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1,000개 점포를 만드는 데는 약 30년에서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그만한 이 한반도의 땅덩어리, 그때만 해도 4,500만 밖에 안 되는 이러한 인구를 가지고 제가 4년 만에 1,000개의 점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1,800개의 점포를 만들었고, 이 1,000개 점포를 개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대한민국에서는 마의 고지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이러한 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세계 프랜차이즈 역사의 신화를 창조하고 1,800개 점포가 되니까 이제 더 이상은 국내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그러한 우리의 패밀리 사장들의 상권도 보호해야 되고 그분들이 자유스럽게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중국에 처음으로 진출을 하게 되었고 글로벌 경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2003년에 제가 중국을 진출을 했고 지금 이제 2024년인데 약 20년 동안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중국에 진출을 하면서 내가 2030년까지 전 세계 5만 개의 가맹점을 만들면은 맥도날드를 추월하게 되고, 그러면 이 업종에서 세계 최대 최고의 프랜차이즈 그룹이 되고 세계 1등 기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계 1등 기업이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가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다라는 게 제너시스 BBQ의 제가 창업의 이념입니다.
저희 BBQ가 2030년에 5만 개가 되면 여러분들 앞으로 가만히 계셔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좋으시죠?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위기는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실은 여러분들이 한자를 잘은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보통 위기의 이 한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위기 속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기회가, 새로운 기회가 기다리고 있더라. 저의 특징은 이 위기 속에서 절대 위험은 보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회만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여러분께 혹시 인생을 살면서 많은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이럴 때 여러분들 절대 위험을 보시지 말라. 위기라는 말 속에서는 그 한자어가 얘기하는 것처럼 위험도 있고 기회도 있는데 긍정적인 사고의 힘, 긍정의 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기회를 보면, 즉 긍정적인 사고를 생각하면 여러분은 새로운 기회를 반드시 잡을 수 있더라. 제가 1997년 말에 IMF 위기가 국내에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IMF 위기에 가장 어려웠던 얘기입니다. 매일경제에서 IMF 구제금융 공식 요청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두가 이것 때문에 모든 기업이 다 부도가 나고 그리고 어려워지고 그리고 그때 환율이 800원, 900원 하던 것이 1,600원, 1,700원이 약 한두 달 사이에 올라갔습니다. 저희 BBQ 치킨은 전체의 원재료가 거의 100% 다 외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국내에서는 이 원재료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과 대두, 옥수수 이런 부분이 전부 수입이 되기 때문에 바로 가격이 수입 원료가 2배가 올라가면 우리 닭고기 가격이 2개밖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모두가 다 어려워지고 실직 상태에 들어가는데 할 수 있겠느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도 이 사업의 기회가 어려워질 것이냐? 그러니까 그렇지가 않더라. 새로운 기회가 존재하더라. 어떤 기회가 존재하느냐? IMF고 가게가 어려워지고 실직 상태가 되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10만 원 주고 4인 가족이 소고기로 외식을 했습니다. 약 4만 원 주고 돼지고기 삼겹살을 가지고 4인 가족이 외식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면 그걸로는 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4인 가족의 고기를 먹던 습관은 남아있을 것이고 동물성 단백질은 반드시 섭취해야 될 것이고 그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8,500원밖에 안 되는 그러한 닭고기더라. 치킨 수요가 앞으로 이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엄청나게 대체를 할 것이다 하는 게 첫 번째 기회였고, 두 번째 기회, 대규모 실직으로 인한 이러한 분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 있냐? 창업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창업 수요가 폭발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전부 우리 BBQ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라 하는 대책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패밀리 사장들과 함께 우리가 고통분담을 합시다. 우리 고객들이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가격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가를 절감하면서 만들어냅시다 하고 저희 가맹본부 협력해서 그리고 우리 패밀리 사장님들과 함께 우리가 3자가 고통분담을 하면 이 위기를 바로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했더니 바로 이 창업 수요가 폭발하고 우리 닭고기 매출이 2배가 올라가고 하면서 천호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위기가 오든 여러분이 새로운 기회를 찾는다면 이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다. 다음에 AI 여러분들 잘 아세요? 요즘 AI를 뭐라고 그렇습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누가 인공지능 말씀하셨습니까? 오케이. 기록해 놓으세요. 지금 갖다 드리세요. 여러분들 AI 하면 지금은 전부 인공지능으로 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성견지명이 있죠. 제가 2005년에 조류독감을 AI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물론 매일경제가 맨 앞장서서 에비안 인플루엔자 AI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AI로 제가 바꾸자고 했더니 전부 다 전 언론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와, 이러한 용어를 바꾸는 것 자체가 어렵다 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게 조류독감 하면 닭고기 하고 사망으로 이루어지더라. 그런데 어떻게 용어를 갖고 이 조류독감을 갖다가 온 국민을 공포에 놀아넣을 수 있느냐. 따라서 용어를 바꿔달라 하고 제가 전 언론을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해서 AI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조류독감 사태를 뭘로 극복을 했느냐. 치킨 수요가 90%가 떨어졌습니다. 90%가 떨어지는 부분을 갖다가 제가 AI로 바꾸면서 그리고 조류독감에 걸린 우리 치킨을 먹고 조류독감에 걸려서 사망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제가 100억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커서 혹시라도 이상한 오해를 할까 봐서 장난을 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할까 봐서 조율해 갖고 20억으로 발표를 하고 조류독감 사태를 AI로 해서 극복을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실은 여러분하고 제가 얘기를 하려면 한 10시간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딱 시간이 30분밖에 안 주어져 갖고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동계올림픽 얘기 하나 하고 제가 마지막 여러분들이 갖춰졌으면 얘기하는데 한 5분만 더 쓰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제가 이 위기를 위험과 기회로 나눠서 극복을 해야 하는데 제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제가 이 선수단 대한민국 선수단 대표 단장으로 이 올림픽 행사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 측의 어떤 이러한 그 텃세 그리고 편파 판정 때문에 개막식을 하고 이틀 후에 치러진 우리의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2개나 탈취를 당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 내내 제가 11시에 끝났으니까 여기 오고 시간 차이가 1시간이 나니까 여기는 12시가 될 것입니다. 12시부터 밤새도록 쏟아지는 문자가 또 전화가 바로 대한민국 대표 선수단을 철수시켜라 하는 얘기를 하더구만요. 이럴 때 제가 그런다고 해서 만일에 선수단을 철수시키면은 그동안에 4년 동안 준비해오는 우리 청년들의 이 올림픽에 대한 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4년을 정말 피땀을 흘리면서 노력을 해와가지고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이 사람들의 기회를 다 뺏을 수 없다. 근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가면 좋을 것이냐. 그랬더니 솔직하게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새벽 5시까지 대한체육회장하고 IOC 위원인 대한체육회장하고 저하고 같이 고민을 하다가 내가 선수단장이니까 내가 책임을 지고 이 사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 IOC 위원이자 대한체육회장은 가서 장자코하고 연칭하고 다녀오십시오. 그쪽에서 아마 금메달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이징은 빙상이고 장자코하고 연칭은 설상 경기장입니다. 그런데 실은 메달 나오는 종목이 빙상밖에 없다 보니까 빙상이 결국 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날 새벽 5시경에 아침에 기자회견을 내가 하겠다 하고 이것이 기자회견 장면입니다. 가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기자회견을 한다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언론이 다 모여서 그쪽으로 왔더구만요. 그리고 방송에서는 세계 최고의 방송입니다. 그 방송에서는 와가지고 통역이 준비 안 됐다고 그냥 박차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기자회견을 실시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뭘 얘기했느냐? 제가 5천만 고객과 우리 국민과 그리고 이번에 출전한 선수단 전체의 우리 선수들한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하고 실은 무릎을 꿇고 절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장소가 안 돼갖고 말로만 사죄를 했습니다. 두 번째, 심판이 3명인데 심판이 3명이 아니다. 생각해 보니까 심판이 80억 인류더라. 그래서 나머지 심판들은 모두 다 이것이 편파 판정이었고 금메달이 한국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세 번째, 자, 우리 ISU, 그 다음에 CAU, 국제 스포츠 중재위원회, 여기를 통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나 절대 선수단 철수시키지 않겠다. 그 이유는 이분들이 우리의 4년 동안 고생해온 것을 내가 선수단장으로서 기회를 없앨 수는 없다. 그 대신 이러한 기회가 발생하지 않겠다. 않는데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걸 다 실행을 했더니 오후에 제가 가능하면 선수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이 아무래도 진정을 하고 본인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명상을 하든지 해야만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황대현 선수하고 박장혁 선수하고 그 다음에 이규서 선수하고 이준서 선수하고 3명이 찾아왔길래 가서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제가 자 어떻게 해주면 이 충격에 벗어나서 여러분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갑자기 황대현 선수가 손을 번쩍 들더니 회장님 했다가 단장님 했다 그렇습니다. 내가 선수 단장이니까 단장이 되고 빙상연맹 회장이니까 회장도 되고 회장님 저요 어제도 오면서 BBQ 치킨 한 마리 먹고 왔는데 제가 금메달 따면요 평생 저를 치킨을 공급을 해주시면 제가 금메달 따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구만. 그런데 제가 그래도 명색이 세계 최고의 이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의 회장인데 그거 못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오케이. 그럼 내가 평생 치킨을 먹게 해줄 테니 우리 황대현 선수가 금메달 따오실 수 있겠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옆에 박장혁 선수도 손가락이 다 잘렸습니다. 박장혁 선수도 우리 장혁 의원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준서 선수도 그렇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평생 치킨 약속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다음날 나가서 황대현 선수가 금메달을 따온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위기를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장사꾼이어가지고 계산이 빠삭합니다. 근데 금메달 따면 제가 선수단장으로서 1억을 내놔야 됩니다. 근데 평생 치킨을 주려고 하니까 5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만들어내야 되겠다. 선수들의 사기를 올려야 되겠다. 하고 딱 가서 그 다음날 금메달을 따고 또 3일 후에 다시 최민정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역대 최고의 메달을 따가지고 오는 그런 베이징 올림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치킨연금이라는 이러한 신조어가 발생이 됐습니다. 오늘 또 혹시 치킨연금이라는 그러한 재화가 앞으로 다시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치킨연금이요. 실은 평생 치킨을 본인들이 얘기를 했을 때는 아마 선수 생활을 할 때까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치킨을 먹고 싶다는 표현이었을 텐데 이것 갖고 오해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게 평생 60세까지는 치킨을 먹을 거다. 그래서 60세까지 매일 치킨을 한 마리씩 줘라. 그리고 가서 배달비도 회사에서 줘라. 철저하게 다 예방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SNS 통해서 야 평생 치킨 준다더니 뭐 선수생활 할 때까지만 주고 말아? 일주일에 한 번씩만 주고 말아?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 모든 것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치킨 연금이라는 신조가 마련이 된 것이 바로 제가 매일 치킨을 한 마리씩 지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안 먹어도 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적극 환호해 주시면 그러한 치킨 연금의 행운이 여러분한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 두 사람의 금메달뿐만 아니라 메달을 딴 모든 사람들, 물론 연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10년, 동메달 한 10년, 그 다음에 나머지 선수들은 한 5년씩 해가지고 치킨을 지금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Draw your future, 여러분들 미래를 좀 그려라.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여러분 항상 성공해야만 시크릿이 있을 것입니다. 성공의 시크릿은 바로 여러분이 미래를 꿈꾸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만일에 여러분과 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다시 한번 더 큰 꿈을 그려보고 싶다. 저는 꿈을 이렇게 꾸었습니다. 2030년에 전 세계에 5만 개의 가맹점을 만들겠다. 제가 95년에 창업을 할 당시에 맥도날드가 세계 1등 기업이었습니다. 맥도날드가 약 3만 2천 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고 전 세계 브랜드 가치에서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 1위가 코카콜라, 2위가 G, 3위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러한 20, 30년 동안에 서열에서 4위에서 8위까지 전 세계 100대 브랜드 가치에 올라있는 기업이 맥도날드입니다. 이 맥도날드를 추월하게 되면 제가 2030년에 약 200조의 매출이 올라갈 것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지금은 300조, 150조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앞으로 1000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의문입니다. 제조업 같고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그렇지만 제가 5만 개가 돼서 200조의 기업이 된다면 저희 기업이 1000조의 기업이 되게 올라가는 데까지는 20년, 2050년까지는 1000조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것이 프랜차이즈의 힘입니다. 따라서 제가 제너시스 BBQ가 저희 회사의 이러한 브랜드 이름인데, 제너시스는 성경의 맨 앞장에 나오는 창세기라는 뜻이고 BBQ는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퀄리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치킨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대한민국의 맛이 어금니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2000년도에 고 이어령 박사님을 만나서 치킨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구만요. 저는 이 한국의 음식 문화가 융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맛을 자랑하고 있다. 물론 원재료가 풍부한 미국, 유럽 등은 소고기, 돼지고기, 원재료가 좋기 때문에 고기 맛으로만 먹을 수가 있지만 앞으로 갈수록 그 고기의 맛으로, 원재료의 맛으로 맛을 낸다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융복합을 시킬 수밖에 없다. 그 융복합이 어디에 나오느냐? 여러분의 어금니 문화에서 나온다. 즉 우리는 국을 먹고 밥을 먹고 김치를 먹고 이것을 씹어서 새로운 맛의 융복합을 만들어내더라. 이 새로운 한국의 맛을 가지고 세계 식문화에 그러한 신기원을 만들어서 제가 2030년에 전 세계에 5만 개의 가맹점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후손이 앞으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게 저희 제너시스 BBQ의 꿈이었고 지금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고 현재 약 7대 권역으로 나눠서 전 세계 57개국에 약 700개의 점포를 만들고 있고 그 부분을 저를 아까 치킨스칸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를 치킨스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징기스칸이 전 세계 지금까지 모든 제왕들 가운데 전 세계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우리 제너시스 BBQ 그룹이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 80억 인류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